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상위 5%만 지금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테리어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거죠?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면허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슈퍼 의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빌면서 해야 돼요. 네. 그렇네요. 완전히 계약하자마자 갑과 을이 바뀌는 네. 이제 그런 거네요. 뭐 선거부도에 저희 방음제 넣어주기로 했는데 방음제를 안 넣고 쓰레기를 넣다 걸린 거예요. 네? 네. 쓰레기가 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럼 저희 공간 디자인 대표님과 함께하는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1부에서 끝난 게 진짜 좋은 인테리어 업체인지 알기 위해서, 인테리어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그 사무실의 주소를 한번 방문해봐라 말씀하셨고, 네. 또 다른 한 가지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실내 면허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1호점 준비했을 때 실내 면허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없으면 뭐 불법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정확히 실내 면허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들은 의사 면허가 있듯이 네. 인테리어를 하려면 실내 건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의 기준은 1,500만 원인데요. 1,500만 원 넘어갔을 때 인테리어 면허 있는 데랑만 해야 되고, 만약에 인테리어 면허 없는 데랑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처벌받는데 민사가 아니라 형사 처벌 받습니다. 누가 처벌받는 거예요? 발주자랑 인테리어 업체 둘 다. 발주자도 처벌받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엮이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공유오피스 창업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왠지 면허 없는 업체가 좀 더 싸게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그런 데랑 했어요. 근데 1,500 이상이 들었어요. 네. 이거를 뭐 제3자가 뭐 찌르거나 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형사고발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민사는 그냥 합의해서 끝내면 되는 네. 거니까. 이건 네. 형사처벌입니다. 실내 면허 없는 업체가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자 등록증에서 인테리어 기준으로 보면 뭐 지물포집이나 그 다음에 철물점도 다 인테리어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상위 5%만 지금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테리어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거죠?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취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사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 기준 요건에 준하는 자만 시공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저는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1,500만 원? 그럼 공유오피스는 솔직히 무조건 넘거든요. 그렇죠, 작게 무조건 해가지고. 네.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공유오피스 인테리어를 좀 싸게 해주겠다. 왜냐면 네. 실내 면허 없는 데는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로는 실내 면허가 없는 분들은 규제를 안 받게 돼요. 친환경자재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클라이언트랑 뭐 인테리어 업체랑 싸웠어요. 그럼 무면허 업체는 변제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럼 저랑 대표님하고 싸우면 그렇죠. 그럼 무슨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소송이 되는데 인테리어 면허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대상이 안 된다. 대상이 안 돼요. 결국에는 너희들이 면허 있는 거 체크했어야 되는데 잘 알아보지 않은 죄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막 민사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서로 이제 그냥 돈 싸움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소송 가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 이거 했는데 이게 아직 공사 안 끝난 게 너무 닥달한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질질 끌려다녀요. 사실은 뭐 2년 3년 끌려다니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공사가 멈추게 돼요. 그럼 대표님, 실내 면허가 그럼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저희 프랜차이즈 저희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알아서 뭐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네. 행정수장 채용해서 하겠다, 공사를 네. 하겠다. 근데 저는 면허가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죠. 건축법 위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갑자기 대표님을 배신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 하면 어디 형사처벌 받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드림캐쳐스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면회하러 가야죠. 근데 만약 그럼 이걸 좀 피하고 싶다. 네. 만약 제가 했어요. 네. 프랜차이즈인데 대표님 빼고 했어요. 네. 뭐 아웃소싱 어떻게 해서든 뭐 디자이너 뽑고 현장에서 해서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공사 대금을 제가 직접 안 받고 저희 네. 감영진 대표님이 각 공정별로 다 돈을 줘요. 네. 그럼 피해갈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경우는 좀 애매한데, 이게 예를 들면 한 건이라고 하면 그냥 유야만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난 페인트 1,500만 이하 줬고 다 1,500만 이하로 다 잘라서 줬다, 이러면 어떻게든 또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 아까 뭐 부재를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이런 케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에피소드나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많은데 이게 난감한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 인테리어 업체랑 저희 업체랑 해서 같이 비딩을 했어요. 근데 A 업체가 현저하게 싼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 분이 A 업체는 이 금액 다 맞춰준다 했다.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정확히 한 달 반 만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석고보드에 저희 방음제 넣어주기로 했는데 방음제를 안 넣고 쓰레기를 넣다 걸린 거예요. 에? 쓰레기가 치는 거예요? 실제로 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비용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그분이 거기랑 해지를 못하는 게 공사가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서로 공사 해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면허가 없는데 유치권을 또 행사하는 거예요? 그건 돼요 또. 네. 그러니까 이걸 막 또 들이놓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나가야 되지, 관리비 나가야 되지,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무면허랑 해서 잘 끝나면 정말 다행이지만 무면허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슈퍼 의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빌면서 해야 돼요. 네. 그렇네요. 완전히 계약하자마자 갑과 을이 바뀌는 네. 이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이제 실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뭐 대놓고 여기 실내 면허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물어보기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건설협회가 있기 때문에 건설협회에 조회해보면 다 쉽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요청하는 거는 무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을 합니다. 근데 실내 면허 따기가 어렵나 보네요.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일정 인원도 충족돼야 되지만 중요한 건 자본금도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 얼마 있어야 돼요? 자본금 1억 5천 이상 있어야 돼요. 이거 장난 아니지. 1억 5천이면 통장에 1억 5천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그래서 대부분 실내 면허 없는 데랑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막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세금이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표님이 저한테 발주를 했어요. 그럼 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 국세청이 얘 나한테 세금 안 냈네? 그러면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여기 세금 미납되는 회사니까 너가 나한테 돈으로 패싱해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인테리어 업체가 그 돈 보내지 말고 나한테 보내라. 근데 그렇게 하면 채권에서도 문제가 휩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너 이렇게 하라고 내가 줬는데 네. 왜 줬냐? 너한테 책임 묻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럼 그 돈 내가 줘야 돼요? 그것도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게. 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면허가 없는 업체는 계약한 순간부터 각각을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미 세금에서 발행하고 거의 최소한 계약금하고 착수금 정도까지는 졌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뒤에는 이걸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인테리어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인테리어가 나중에 유치권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강하게 나갈 건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세금 체납 그거 봐야 되네요. 그게 국세 체납 증명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완납증명. 정부24에서 그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회사한테도 뭐 완납증명서 같은 거 좀 받을 수 있냐? 라는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해요. 네. 동사 견적서를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평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정액화돼 있으니까 뭐 견적서 같은 구체적으로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인테리어 업체는 세부적으로 공정별로 쪼개서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발생을 해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단 견적서 폼부터 보면 됩니다. 만약에 견적서가 뭐 한두 장짜리 가져와서 일식 얼마, 뭐 일식 얼마, 요거는 일단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게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마감재가 이게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명시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일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목공 얼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공도 저희가 뭐 회의실 벽면, 뭐 북박이 소파 요런 게 다 상세가 되는데 그냥 목공 얼마, 페인트 얼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억짜리 견적서나 뭐 최소 5천만짜리 견적서가 종이 한 장으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되면 뭐 라운드는 없었잖아요, 얘기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소송 간다, 져요. 견적서에 없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럼 법원에서도 너네 합의한 거 그렇게 견적서 기반해서 하잖아, 견적서 가져와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는 견적서가 상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 불안하면 계약서에 이런 거 포함이었다는 걸 명시해라.
네, 논란이 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은 명시하면 조금 좋습니다. 그 저희랑 클라이언트랑 이제 계약할 때도 그런 거 다 명시를 해놓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천정을 추가적으로 형성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 추가. 저 심지어 구두 주걱도 넣어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네네네. 근데 그럼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적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 발생 안 하려면 사실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다 명시화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구두 계약도 계약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나 견적서에 다 녹여놓는 게 제일 베스트다. 대표님, 그러면 실내면에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시청자분도 아셨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좀 괜찮은 인테리어 회사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회사 방문, 그 다음에 뭐 세금 미납 관련 확인, 또 하나는 이제 포트폴리오 확인입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 확인이 조금 애매한 게 저희 공간 디자인이 뭐 공유 오피스 말고 오피스 쪽으로도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훔치는 많이 하더라고요. 사진을 훔쳐서. 네. 남의 디자인 훔쳐가지고 네, 그냥 우리 공간 디자인이 있는데 그 워터마크를 교묘하게 지워가지고 자기네 워터마크 넣어서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최근에도 저희가 공유 오피스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정중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드림캐쳐랑 협력 관계라서 이제 다른 공유 오피스 안 한다 하니까 어떤 인테리어 업체 이걸 알았나 봐요. 공간 디자인 뭐 출신인데 뭐 공간 디자인이랑 뭐 협력된 관계다 라고 하면서 공유 오피스를 지금 뭐 영업한다는 소문을 어떤 클라이언트가 저희한테 클레임을 걸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알아보니까 이게 이름 다 베끼고 사진 베끼고, 왜냐면 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 화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도 보면 공유에서 프랜차이즈 보면 저희가 되게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그럼 지금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보면 성장 속도 되게 빠르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저희처럼 뭐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뭐 드림캐쳐스 간판 안 쓰는데 뭐 저희 같은 브랜드 디자인이나 그런 거 입혀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국에 카피를 했다는 게 그 실력이 더 떨어진다는 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 찌는 어디 가나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나중에 이제 고객 입장에서 이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의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특약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AS 같은 게 명시되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견적서대로 3D대로 시공한다. 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때는 클라이언트와 협의 후 한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니 공사를 하다 보니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현장이랑 협의하지 않고 또 급하니까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면 공사할 때는 큰 트러블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3D 디자인도 제공하는지. 3D 디자인이 있어야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 알 수 있거든요. 평면도만으로는 이게 평당 100만 원짜리 창업 비용을 태운 건지 200을 태운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D 디자인도 괜찮게 뽑아주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AS 같은 게 이제 1년 된다고 했는데 네. 면허 없는 데는 AS를 해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면허도 면허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공사를 계속해요. 그럼 사실 AS 잘해주고요. 만약에 뭐 공사 한 번 하고 끝났다. 그럼 사실 그냥 안 와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공사 했을 때 안 오더라고요. 안 무조건 와요. 돈 더 달라. 내가 했을 때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확인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 하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전화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원하시면 아예 그 클라이언트 미팅도 해드려요. 저희도 가맹점 대표님 연결해드리거든요. 네네. 예비 창업자분들이 좀 궁금하다 하면 가맹점 대표님 중에서 좀 괜찮다 하시는 분한테 이제 좀 같이 만나서 미팅할 수 있냐 이제 그런 거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저희도 공간 디자인 측하고 인테리어를 이제 저희 유대성남점 빼고는 이제 같이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호점을 저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AS 같은 게 솔직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잔금을 다 드렸는데도 뭐 AS가 있다, 1년 이내에 있다 하면 이제 와서 그냥 흔쾌히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뢰가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돈을 줄 건 다 줬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저는 본성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공간 디자인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창업 비용, 인테리어 비용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객들, 클라이언트를 기만하려면
공장 같은 거 좀 빼서 장난치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개인 창업도 한 70분 정도 해드려가지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테리어 비용, 창업 비용, 당연히 창업 비용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차지는 하지만 이 인테리어 비용에서도 속일 수 있으면 작정하고 속일 수 있어요. 사실은 평당 100만 원 해드릴게요. 근데 요건 요거고요. 그냥 요건 별도입니다. 근데 이게 별도가 뭔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오픈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작정하면 그냥 그 단가에 맞춰드리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그동안의 평판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고 진짜 인테리어는 진짜 싼 게 비지떡이다.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마진이 솔직히 말하면 저희나 여기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이나 인테리어 업계 자체 마진이 되게 박해요. 이거를 갑자기 뭐 마진이 30% 뭐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뭐 DC 해서 뭐 10%만 남기고 해드리겠다. 뭐 그렇게 30%였던 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 내외 정도로 알고 있을 만큼 좀 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싼 게 비지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3부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인테리어 비용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왜 평당 200만 원 초반 정도를 받는지, 인테리어 비용만 말하면 훨씬 더 싸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퀄리티가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정이 더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2부 영상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계약한 사무실이 예고도 없이 폐업했더라고. 무슨 사무실? 싸다고 비상주 사무실 계약했는데 찾아가 보니까 공실이더라고.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진짜 공유 오피스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는 비상주 사무실 드림캐쳐스에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세요.